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니 라꾸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5년 됐습니다. 오, 네네. 태국에 계실 때는 어디에 사셨나요? 네, 나콘라치시마도예요. 나콘라치시마는 흥산도 많이 있어서 공기도 좋아요. 그래, 꽃포장도 많이 있어.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어디 가면 좋아? 라고 물어볼 때 어느 곳을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어리고 좋아하는 나콘라치시마도 좋았는데요. 뱅콩 사람도 많이 가요. 외국 사람도 많이 가는데 다 좋아해요. 그러면 방콕이랑 네. 그다음에 나콘라치시마도 오신 고향을 소개해 주신 추천해 주신 거죠? 네네. 네. 마침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정성현 씨도 어느 한 곳을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 먼저 인사 나눠 볼게요. 성현 씨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태국 파타야에 살고 있는 만 30살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성현 씨는 파타야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요즘 이제 다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 파타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올해 초에 비하면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 전처럼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7, 80%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태국 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은 여행지 2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좀 덜 알려진 명소를 성현 씨가 소개해 준다고 해요. 영상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파타야 관광지 중에서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좋은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블랙포레스트라는 카페의 일종입니다. 카페의 일종이긴 한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쁜 경치도 볼 수도 있고 코끼리도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카페입니다. 와, 카페의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네. สวยมากเลยอ่ะ ใช่เหมือนหลุดเข้ามาอีกโลกนึงเลยอ่ะหนูให้ยังไงหนูก็ไม่เคยให้กลัว 마련하는데요. 한 그릇은 30바트요. 아, 그래요? 네네. เอากินแล้วเหรอ 이 멋진 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시암 레전드라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곳입니다. 녹룩 빌리지 근처인데 많은 분들이 녹룩 빌리지는 방문을 해도 이곳을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와, 상당히 멋져 보이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가 봐요. 네. ที่นี่เขาก็แบบพาไปแต่ละภาคของเมืองไทยอ่ะโอ้ที่รักอันนี้เขาจะพูดถึงทางภาคอีสานอ่ะ มีไกด์ด้วย ใช่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태국 문화, 태국 지방에 관한 이런 특색들을 가르쳐주는 관광지입니다. 여기 크기가 크다면 크고 그렇다고 또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넉넉하게 한 30분에서 4, 50분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볼 수 있는 크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너무 정해진 곳만 가지 마시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런 다른 곳들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영상 잘 봤습니다. 잠깐이나마 태국에 여행을 가면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는데요. 레전드 시암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태국의 여러 모습을 좀 축소해 놓은 테마파크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레전드 시암은 마치 태국을 축소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가시면 전통 의상을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태국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네. 아, 근데 성현 씨가 아직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렇게 잘 만들어진 곳이면 많이들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그럴까요? 글쎄,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오픈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는 와중에 점차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시기도 겹쳤고 그리고 생긴 지도 비교적 얼마 안 돼서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덜 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현 씨, 그 레전드 시암이라는 곳 입구에 보니까 멋진 동상 2개가 보이던데 이건 혹시 어떤 동상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설로 내려져 오는 도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태국 분들은 이제 이 도깨비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멋진 도깨비 동상도 세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레전드 시암이라는 곳이 이 태국의 다양한 곳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태국도 그러면은 지역마다 좀 문화 차이가 있거나 그럴까요?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북과 남부가 굉장히 다른 문화잖아요. 네네. 네, 태국은 어떤지 네. 좀 궁금한데 먼저 성현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태국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이산이라는 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건 일단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이산 지역과 중부 지역의 사람이 언어 자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식생활, 뭐 생활 습관 이런 것 자체도 많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왜 한국에서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는 것만 그 정도 다른 게 아니라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비슷한 점도 있긴 한데 이산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1개 국어 이상으로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부모님이 이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산 언어와 태국어라고 하죠. 공용어를 2개 다를 할 수 있는데 이산에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산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한국에서는 뭐 비록 사투리가 좀 심한 분들은 있어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주신 또 다른 곳이 있었어요. 정원식 카페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코끼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새로웠거든요. 네, 이렇게 태국에서는 어딜 가나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보려면 어떤 특정 지역을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뭐 한국보다는 많이 대중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그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동물 먹이주기 체험하기, 뭐 동물 타는 체험하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태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전에 태국에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법안도 개정되고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실은 아직까지도 동물 학대 관광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뭐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국에는 또 사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화려하고 또 다르게 생긴 여러 종류의 사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게 태국 여행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태국 사람들은 보통 완공하고 사원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른데 랜니 씨도 그런 부분 많이 느끼세요? 네네. 사람도 많이 가 보셨는데 그 짝퉁네도 있어, 그 큰 통네도 있어요. 사원 이렇게는. 네, 보통 관광을 할 때는 그냥 밖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사실 이 사원에 갈 때도 혹은 주변에 갈 때도 갖춰야 할 예의와 또 올바른 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성현 씨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를 입고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사원이나 왕궁을 가실 때는 긴 바지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은 이제 들어갈 때 또 규제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나라의 예절과 매너를 아는 것도 여행하기 전에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짧게나마 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신 정성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랜니 씨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